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동안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일단은 뭐 좀 저도 쉬어가는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쉬고는 있는데요. 이제 정말 이 코인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진짜 ETF 이후에 그 기관들이 운전을 정말 살벌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이 손바뀜이 지나야 끝난다라고 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하면 사실 이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역헤드 숄더의 모양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제 슬슬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로는 또 다른 차트를 그려봤는데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선이라는 게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뭐 이런 휩소들이 많아서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얘가 이 하락 추세선을 조금 뚫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이 하락 추세선을 만약에 뚫는다, 이런 박스권에서 얘가 돌파하고 뚫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점은 다 매집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뚫고 리테스트가 나온 다음에 잘 지켜주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환물을 추가적으로 비중을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원래는 우리가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는 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반등이 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은 뭔가 이 지점에서 버티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로 요즘 나스닥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기술주를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다 보면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아직 힘이 강력하다. 역시 ETF라는 재료는 정말 가볍게 볼 재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기준점은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이제 넥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넥라인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때 이 주요 매물대가 어디로 형성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구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43, 420, 435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넓게 보면은 43,000에서 44,000 요런 데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매매 근거가 생기긴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 단기 수렴을 뚫는다라고 했을 때 리테스트까지 완료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더 실어서 5대5 정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될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뭐 50% 를 강조하다가 요즘에는 60에서 한 70%까지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50%를 들고 있어도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무빙이 생긴다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린 것이지 여기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5대5를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사실 50%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당이 안 된다 하시면 이 비중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또 이것도 힘들다 했을 때는 들어가되 이 원칙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50대 50을 갖고 있을 때 현금을 50%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갖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손바뀜이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GBTC가 빠져나가는 양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추후에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GBTC가 빠져나가는 양보다 얘들이 다시 들여오는 양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바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의 그 GBTC의 양이 많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저도 뭐 조정의 우세를 아직까지 두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이 올 때 좀 관점을 바꿀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저는 뭐 유연한 매매나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수렴 관점에서 얘가 지금 뚫으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비트코인 가격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잖아요. 일봉을 보면 오늘 마감을 했을 때는 이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기 이동평균선의 아래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뭐 25일선은 지켜주긴 했는데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주봉을 보게 되면 월요일이니까 주봉 마감이잖아요. 또 귀신같이 여기를 지켜냅니다. 이 지점을 7일선 위로 귀신같이 종가를 마감시켜버려요. 그래서 요번 주 또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번에 못 지키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봤더니만 빼꼼 올려버려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켜봐야 됩니다, 또 이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현물이라고, 이거 현물 그리고 코인이죠. 이 비중을 극단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50% 50대 50을 중시하지만 이 조정의 관점, 그러니까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이 조정 관점이 이게 지금 주봉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83, 75, 67 해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뜬 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반등 주고 사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차트상으론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변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변수가. 그래서 제가 ETF를 기점으로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판다 했을 때 조정은 맞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 ETF가 됐을 때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행보했다가 올라가듯이 이번에 무빙도 이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보는 자리인 31,000이나 33,000이나 이런 자리를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정말 알쏭달쏭한 그런 무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느냐, 지금도 보면은 이제 꼬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드는 작업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해서 여기를 지켜내는 건지,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파월이 당장 금리 인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강력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내가 신중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금리가 생각보다 인하가 좀 늦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거예요. 그렇었죠? 그러면서 동결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좋은 건데 금리 인하로 막상 딱 바뀌게 됐을 때는 오히려 초반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들 ETF 때 보셨죠? 그 기대감 하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코인이 같이 가느냐 아니면 코인은 금과 같이 따로 가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코인은 자체적인 반감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 채굴 원가가 올라가니까 미리 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가격을 떨궈 놓고 비트코인의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려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감기 전에는 좀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이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아직까지 뭐 온체인이라던가 그리고 ETF 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매수세가 강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립자가 비트코인 시즌2를 현실화하는 중이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비트코인 레이어 2, BitVM, 백 시큐리티, 비트코인 디파이 등과 관련한 생각을 공유했는데, 이게 뭐냐, 비트VM은 신뢰가 필요 없는 비트코인을 레이어 2로 효과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판도를 바꿀 수 있다. 1,00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레이어 2 시장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이어 2를 통해 꽃을 피울 거다. 6개월 전만 해도 투자를 유치하지 못했던 비트코인 앱과 프로토콜의 창업자들이 현재 목표액을 넘어서는 투자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L2는 다음 사이클에서 상위 카테고리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추후에 에어드랍 할 거, 에어드랍 작업할 거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겁니다. 예. 이 섹터는 저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왜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요번 상승장을 관통하는 건 항상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금융, 거기서 웹3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단계들, 거기서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ETF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그런 섹터들, 거기에서 가장 큰 내러티브가 ETF인데 현물 ETF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 그러면 비트코인이 부상을 할 건데, 비트코인이 부상을 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떴으니 얘도 당연히 뜨겠지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버블이 끼는 시장에서는 항상 기대감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뭘 했다 보다도 얘가 훨씬 더 상승장에는 좋은 메타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비트코인 L2에 관한 그렇죠? 영상을 제작을 할 겁니다.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한 단계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한 차례 조정이 있었고 이러한 조정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전 반감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조정은 그 폭과 기간이 부족하다. 제가 이제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설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 연휴 때는 아마 본가에 내려가기 때문에 매번 연휴 때 내려갔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있다 올 거라서 아마 좀 영상으로 공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브리핑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텔레그램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도 쉬고 아시아권이 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보합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올해 전망이 좀 낙관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보는 사람도 연말에는 좋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라는 거를 끝냈을 때는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조정이 조금 있으면 끝나고 그냥 계속 오를 거다.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둘 다 뭐다? 올해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조정이 안 온다고 하면 그것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미국의 투자 정보 플랫폼 비트코인이 내년에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만약에 요번에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조금 더 높게 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반감기가 온다고 해서 필요한 채굴 작업이 줄어들거나 요구되는 전력 비용이 낮아지진 않으므로 채굴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여러분들 뭐 그거랑 똑같아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건설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아요. 채굴 원가라는 게. 채굴 원가 정도는 가격이 와줘야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뭐 애들이 채굴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른다. 요게 이제 반감기의 내러티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 보상 자체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채굴 원가 자체가 2배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절반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딱 계산했을 때도 현재 반감기 기준의 가격보다 곱하기 2는 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러티브인데요. 어쨌든 그 반감기 내러티브 여태까지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런 내러티브가 오기 전에 조정이 온다거나 아니면 반감기가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다 했을 때 조금 뭐 그냥 약세, 보합세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면 생각보다 이 기간적인 조정은 좀 길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장이 SEC 위원장을 만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물 ETF 거래 못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협의를 해서 ETF를 키워야 됩니다.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 또 뭐가 생기냐면요. 이게 생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한번 투기 붐이 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걸 파고들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뭘 하겠어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겠죠. 그럼 이게 늘면 늘수록 어떻게 돼요? 김프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때는 기분 좋겠죠. 그런데 장이 끝나고 김프가 빠질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각도로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게끔 다 열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러면은 이 국부가 그러니까 뭐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기술이라고 보는 게 국경이 없어져요. 이게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여기서 KYC를 하고 CBDC를 하고 하면서 국가가 가둬두고 중앙화를 시키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그런 형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상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이상을 믿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표가 끼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입장에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더 많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추후에 현금화를 할 때 국내로 입국시킨다거나 아니면 지금 미리 사놓고 김포가 엄청 낄 때 그 사람들한테 던지고 나갈 수 있다. 정말 좋죠.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이 아니면 실제로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 2월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좋은 건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물론 우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추가적인 새로운 존버족들이 또 양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누칼협 아니냐? 누가 칼 들고 국내 거래소 쓰라고 협박이라도 했냐? 누가 늦게 들어오라고 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 앞가림이나 잘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고 ETF를 계속 금지한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김프는 추후에 상승장 때 훨씬 더 많이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2025년에 본격 상승장이 오면 이게 더 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또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제한이 시사되고 있다.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올라가고 고용시장 여전히 과열돼 있다. 뭐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추후에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금리 인상 자체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이자율 부담 때문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만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갔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말려 죽이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셨던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지금 생각보다 MVRV가 별로 안 높다 이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지점까지는 맞지만 그렇죠? 중간에 이것도 이런 하락들이 있는데 너무 이 고점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최고점은 저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미니 불장 이후에 좀 조정이 오는 그런 형태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도 이거를 이 박스권을 브레이크아웃 했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축적 단계를 벗어났다. 그래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영상을 찍는 도중에도 얘가 돌파하다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걸 확실히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끝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더 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로 이렇게 아래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